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낙태죄를 두고 입장이 갈리는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들여다봅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낙태죄 존치, 낙태죄 폐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잖아요, 박종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성계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 보면은 뭐 임신을 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자기 여성에게 있는데 네. 그걸 침해하는 게 바로 낙태죄다. 예. 낙태를 죄로 규정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자유가 결정권이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렇죠. 반면에 종교계를 비롯한 뭐 일각에서는 아니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예. 낙태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네. 네. 네, 정부가 오늘 관련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손수 변호사, 네. 이 입법 예고안의 내용, 그전 네. 기존 법과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죄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네. 그 자체로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의 그 다양한 요소 중에 계속해서 이 규정, 낙태죄 규정은 헌법엔 반하지만 네.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계속 적용을 하면서 정부에게 입법자에게 이 규정을 바꿔라, 위헌성이 사라지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요. 특히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규정을 언제까지 바꿔라, 위헌성 있는 규정을 언제까지 개선해라, 네. 이런 시한도 정해줬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올해 말일이에요. 연말이죠. 예. 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바꿔야 되는 것인데요. 네. 따라서 이 내용,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그 정부가 절충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좀 보여요. 예. 우선 낙태죄 처벌 규정 자체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네, 두면서 예. 다만 처벌 대상을 이제 축소를 한 거죠. 네. 즉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아하. 즉 14주까지, 즉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어떤 사유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에는 이미 모자보건법에 네.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사유들이 존재하거든요. 있죠. 지금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사유를 좀 더 확장하는 거죠. 즉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건부로 낙태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네.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그러면 임신 14주라는 기간이 핵심인데요. 박종호 기자. 네. 임신 14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의료진 얘기 들어보면요. 네. 14주까지는 이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임신 예. 초기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또 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 모성 사망률 이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 14주까지 정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충분한 숙고 기간이 필요하다. 예. 그 점에서도 14주가 적당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네. 손 변호사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14주 이후에 24주까지는 그 사유를 확장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사회 네. 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건데 사회 경제적 이유란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거 좀 네. 설명해 주셔야죠. 우선 출산 또 양육,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소득이 좀 불안정한 경우, 네. 그리고 또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또 임신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등이 현재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당시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예. 따라서 자기결정권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14주 이후에 낙태를 할 경우는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또 그로 인한 또 부작용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데요. 예. 의사와 전문가 상담을 해야 되고요. 예. 또한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처럼 숙려 기간.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의사가 또
의사도 중요해요. 네. 의사가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무로 부과했습니다. 아하. 또한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아하.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 등의 어떤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겠죠. 네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고 그런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또 시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박정호 기자, 네.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낙태 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런 네. 차원에서 약물 사용이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미 75개 나라에서는 이 약물 사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의료계획이 들어보면 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동안 뭐 수입이 안 됐었는데 이게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데도 네.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걸 그냥 먹어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료계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이걸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의사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은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예. 그냥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면서 낙태 찬반에 대한 어떤 균형점을 찾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낙태죄 전면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계 입장에서는 자기 네. 결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재가 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개정안 내용을 봤더니 이 선택권 그리고 자기 결정권 이런 게 네. 강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예. 낙태죄가 남아 있는 한 이런 것들은 헌법에 계속 침해가 되는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런 법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이게 국회에 가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나 기자회견, 예. 반대 운동을 통해서 의견을 계속 알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손수 변호사, 네. 이런 여성계의 입장 과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낙태죄 논란이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회, 문화, 또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까지 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결정이 옳고 나머지는 그르다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참 어려운 사안인 것 정말 같아요. 이건 정답이 뭔지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단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면 만약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면 이미 위헌 결정됐을 위헌 결정을 거예요. 내렸었겠죠. 그런데 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입법 개선을 해라라고 하는 시안을 정해주면서 입법자에게 개선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네. 그런 점을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이번에 정부의 입법 예고안 자체는 어느 정도 양측 사이에서 절충적인 그런 네. 그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의 어떤 일환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 오랜 갈등의 대상 중에 하나였죠. 낙태죄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